아디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과 수리논술 확률과 통계 파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파트는 수리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확률과 그리고 이제 통계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기본 공식들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해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공식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n파이r은 n의 알수,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 cr 중복조업과 이제 중복순열에 관련된 공식이죠.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 그나마 공부해 볼 거리가 있는 부분은 이항정리인데요. 이항정리는 다음과 같은 전개식을 얘기합니다. a 더하기 b의 전체 n승은 r은 0부터 n까지 ncr의 a의 r승, b의 n 빼기 r승. 이는 또한 다시 nc0 an, 고 nc an 빼기 1 b승, nc n 빼기 1 ab n 빼기 1승, nc n b까지 전개가 됩니다. 한편 두 개에서 항의 개수를 확장한 다한 정리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사망 정리를 소개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편 이항 정리에서 기저가 a 대신에 x를 넣고 b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다음을 얻습니다. x 더하기 1은 nc0, nc1서 이렇게 전개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하면 밑에 있는 연수 문제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한번 증명해 볼게요. 가로 1번은 위에 있는 항등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2의 n승이 되고 우변은 nc0 플러스 nc1 플러스 해서 ncn 빼기 1 플러스 ncn이 되겠죠. 자, 가로 2번을 증명해 볼게요. 이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신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번갈아 가면서 식이 더해지고 빠지고 하겠죠. 그래서 nc1 빼기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1의 n승 ncn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은 1번과 2번을 이제 적절히 더하고 빼면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1번과 2번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n승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nc0 플러스 nc2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 만약에 이제 n이 짝수였다면 맨 끝이 ncn으로 끝났겠죠? 이 녀석들의 2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n이 짝수이면 양변에 2를 나눠주어서 2의 n 빼기 1승이 nc0 플러스 nc2 플러스 해서 ncn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한번 빼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 경우 n이 홀수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이 또한 2의 n승은 2배의 nc1 플러스 nc3 플러스 해서 ncn까지 n이 홀수니까 ncn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2의 n 빼기 1은 nc1 플러스 nc3부터 홀수 번째만 더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4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4번은 위에 있던 항등식을 미분을 하면 됩니다.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x 더하기 1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 더하기 1의 n 빼기 1이 되고 우변은 nc1 플러스 2배 nc2x 플러스 해서 n 빼기 1 nc n 빼기 1 x n 빼기 2 플러스 n배의 ncn의 x n 빼기 1승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n 곱하기 2의 n 빼기 1이 되고 우변은 nc1 플러스 2nc 서 n 빼기 1 nc n 빼기 1 플러스 n배의 ncn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 5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적분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식을 0부터 x까지 한번 적분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의 식은 n 더하기 1분의 1에 x 더하기 1에 n 플러스 1이고 이제 0 넣은 걸 빼야 되니까
이 또한 n 더하기 1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변은 어떻게 나오냐면 nc 제로의 x 그리고 2분의 1 nc1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1의 1 ncn의 xn 플러스 1 하고 이제 0 넣은 걸 빼겠죠. 0 넣은 건 0이죠. 이제 여기서 x에다가 또다시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n 더하기 1분의 1로 바뀌어서 2에 n 더하기 1 빼기 1이 나오고 우변은 nc0 그리고 2분의 1 nc1 플러스해서 n 플러스 1분의 ncn에서 5번의 공식을 얻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들은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는 확률입니다. 확률을 수리논술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고득점이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용어를 다시 재정립하고 확률의 정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입니다. 시행은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용어인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은 시행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표본 공간을 영어로 하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인 S를 따서 S라는 집합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S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A가 S의 부분 집합이면 A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도수 n분의 Rn이 어떤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그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은 시행을 했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이 정의가 됩니다. 다음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생각해보면 주사위를 생각하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생각을 하죠. 보통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만약에 저희가 만났다면 당연히 던질 때마다 각 숫자가 나올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가능성이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리고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수학적 확률이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표시를 하고 PA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NS분의 NA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공간의 원소죠. 그리고 이것은 사건의 원소입니다.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를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통계 파트에서 나오는 알려져 있는 정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쿤스의 법칙이라고 하죠. 쿤스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의 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짐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표본 공간, 사건, 그리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관계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유한집합인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를 생각하자. 다음 확률의 성질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바로 1번은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가 0과 1 사이임을 증명하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수학적 확률에서 PA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분의 사건 A의 원소라고 정의를 했죠. 근데 A는 정의에 따라서 사건의 정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었습니다.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도 S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고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0은 또다시 NS분의
NA. 이 녀석이 지금 PA죠. 그리고 이 녀석은 1번 작수입니다. 양변에 나누기 NS를 한 거예요. 이렇게 1번이 증명이 되겠죠. 2번도 다명합니다. PS는 정의에 따라서 NS분의 NS가 되니까 이것은 1이 되겠죠. 자, 가로 3번을 볼게요. 공집합이 사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정의가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돼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표본 공간에도 부분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확률은 정의에 따라서 NS분의 N 공집합이 되겠죠. 이 녀석은 0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을 볼게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 여집합은 1 빼기 P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PA는 NS분의 NA였잖아요. 그럼 저희가 1은 PS였죠. PS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S분의 NA 합 A 여집합이죠. 이 녀석은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NA 플러스 NA 여집합 빼기 NA 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공집합이고 이것은 가로 3번 A의 0이 되겠죠. 이는 또다시 PA와 PA 여집합을 더한 게 1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더 하나를 넘기면 증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확률의 성질들을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모두 증명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P, B바 A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식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NA분의 NA 교집합 B 혹은 확률 A분의 확률 A 교집합 B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정의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베이지 정리라고 불리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증명을 할 때는 좌변보다 우변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변에서 잘 정리를 통해서 좌변을 나타내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변을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P, B랑 P, A바 B를 곱하면 얘는 P, B에다가 P, B분의 정의에 따라서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얘는 그냥 P, A 교집합 B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P 여집합에 P의 A바 B 여집합은 P, A 교 B 여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우변은요. 분모가 A 교집합 B의 확률과 A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이고 위에는 다시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포함 배제 원리에서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또다시 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A를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이것이 곧 좌변입니다. 만약에 P, B 바 A가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여전히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일어나든 혹은 일어나지 않든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A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동속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P, B바 A가 P, B면 위 연습 문제에 의해서 A바 B가 A이므로 A, B가 독립이면 B, A가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을 증명해 볼게요. A랑 B가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은 둘의 확률을 곱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A와 B가
A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PA바 B 곱하기 PB는 원래 A 교집합 B의 확률이었죠. 정의에 따라서. 근데 PA바 B가 A랑 같으니까 얘는 A랑 B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다가가도 똑같겠죠.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 필요 충분 조건은 PA, PB가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을 이용해서 가로 2번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 A 여집합이랑 B, 그리고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게요. 가정에 따라서 A랑 B가 독립이니까 두 개의 확률을 곱하면 교집합이 나오겠죠? 한번 첫 번째 PA랑 PB 여집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PA에서 1 빼기 PB가 되죠. 더 정리하면 PA 빼기 PA PB가 되는데 이건 다시 가정에 의해서 PA에서 PA 교 B가 됩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NS분의 1로 묶여서 NA 빼기 NA 교 B가 되겠죠? 얘는 NS분의 1에 N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 녀석은 P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A랑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이 됐으니까 이제 또다시 가로 1번에 의해서 A랑 B 여집합은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2번은 완전히 1번이랑 똑같겠죠. A랑 B의 자리를 바꾸면 똑같습니다. 한번 3번을 해볼게요. 각각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 되는지 봅시다.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하면 얘는 1 빼기 PA, 얘는 1 빼기 PB가 되겠죠. 전개하면 1 빼기 PA 빼기 PB 플러스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왜냐하면 A랑 B가 사전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녀석은 또다시 1에서 P, A 합집합 B를 뺀 게 되고 이 녀석은 P,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이죠. 이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P의 교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집합들을 확률을 곱했더니 교집합이 됐으니까 또한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A랑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을 붙이든 안 붙이든 다 독립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제 통계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인데요. 통계는 수리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고 개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술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트도 용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을 생각합시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앞면을 h 그리고 뒷면을 t라고 하면 그리고 표본 공간 아까 샘플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s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두 번을 던지니까 표본 공간은 시행이 가능한 원소들을 다 모은 것이죠.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그러면 앞면 두 번, 아니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뒷면 하나, 앞면 하나, 혹은 뒷면,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모은 거에 바로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 S는 다음과 같은 4개를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한편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는 거, 뒷면이 2개 나왔으면 0, 앞면이 하나 나왔으면 1개, 앞면이 2개 나왔으면 2. 그래서 X의 값은 이렇게 0, 1,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인 확률은 4분의 1, 혹은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도 4분의 1이죠. 앞면이 한 번만 나올 것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됩니다. 위 그림을 토대로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는 뭐냐면 S에서 X의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즉 S에서 X의 값으로 대응되는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즉 함수가 됩니다. 표본 공간이 정의역이고 X의 값,
여기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것이 치역이 됩니다. 이 확률 변수는 이제 결과물, 즉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바뀌는데요. 그것을 각각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의 치역이 셀 수 있을 때, 즉 x의 값이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무한이 아니다라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셀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여도 셀 수 있는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연수, 정수, 그리고 유리수, 이 세 개의 집합은 무한집합이지만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이 이렇게 무한집합이지만 셀 수 있는 경우도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의 치역이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는 간단하게 이제 실수가 있어요. 실수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렇게 점점점 같은 걸 활용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셀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치역이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라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표본 공간 S에서 어떤 x의 값 0, 1, 2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g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확률 변수라는 것에 이제 전제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 S를 보면 이제 앞면이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혹은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이 구체적인 사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즉 결과값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의 값 자체만으로 확률 변수를 풀이하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x는 0이다, 혹은 x는 1이다, x는 2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학을 조금 대충 배우게 되면 확률 변수가 함수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하지만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정의가 된 함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확률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률 함수는 무엇이냐면 x의 값에서 확률이라는 어떤 값으로 보내는 함수를 확률 함수랍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확률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함수 p라는 것을 이제 어떤 x의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가능했죠. 여기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나 2분의 1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위 예시에 대한 확률 함수라면 다음을 만족해 한다는 것이 확률 함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x가 0이면 혹은 x가 2면 4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서는 확률 함수의 결과값 자체가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과 별 다를 바가 없죠. 다음으로 나오는 용어는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랑 그리고 그것과 대응되는 확률들이 있겠죠. 그것을 pi라고 했을 때 p의 xi는 pi가 되는 이런 모음을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확률은 거의 다 이산 확률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정의하죠. 평균은 이것들을 전부 곱해서 더한 것이 평균이고, 분산은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자료들에다가 전부 다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pi를 곱해서 더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편차,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은 표준 편차,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음 연습 문제로 유명한 재편평제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분산이 지금 이 정의를 보시면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이 편차제곱의 평균은 계산하기가 살짝 복잡해서 얘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즉 재편평제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정의를 그대로 쓰면 돼요. i는 0부터 a까지
더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xi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제곱 그리고 pi가 되겠죠. 이 녀석을 다시 전개하면 i는 0부터 n까지 xi 제곱 pi 빼기 2m의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pi하고 이제 m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을 정리하면 얘는 자료를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평균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의 평균이죠. 다음에 이 녀석은 또다시 m이 있고 이 녀석은 바로 그냥 평균이죠. 근데 저희가 그냥 평균은 m으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m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그냥 확률들을 다 더한 것이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m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2x제곱에서 빼기 m제곱이 되는데 m이 바로 그냥 평균이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평평제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이번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분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산은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의 결과를 반영하면 제곱의 평균이 더 평균의 제곱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평균의 제곱은 제곱의 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겁니다. 어떤 확률 변수를 가져와도 항상 그래요. 다음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성질인데요. 오타가 있네요. 정의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1번을 봅시다. 평균 ax 플러스 b는요. 정의를 쓰면 됩니다. 정의는 i는 0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의 pi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i는 0부터 n까지 a는 밖에 나오고 xi pi 플러스 b도 밖에 나오고 i는 0부터 n까지 pi가 되죠. 이 녀석이 바로 2x고 이 녀석은 그냥 1이죠. 그래서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한 게 제 평균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선형성, 그건 영어로는 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2번도 똑같이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분산 ax 더하기 b는 이렇게 되겠죠. i는 0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였죠. 근데 평균은 지금 am 빼기 b입니다. pi예요. 그래서 b가 지금 사라졌죠. 또다시 i는 0부터 n까지 a제곱 그리고 xi 빼기 m의 완전제곱 pi가 돼서 이 녀석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얘가 그냥 분산이 되죠. 그래서 a제곱이 밖으로 남아서 a제곱에 vx가 남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a제곱이 맨 바깥에 붙고 이 b라는 것은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죠.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요. 자, 이제 확률 파트에서 미뤄뒀던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 빼기 P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이란 말은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시행을 할 때 각각의 시행이 전후의 시행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횟수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을 동그라미 아닌 것을 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혹은 뭐 X 동그라미 이렇게 나왔겠죠. 만약에 동그라미가 K번 일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K번. 그러면 저런 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N씩 K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때 P는 K번 그리고 Q는 N 빼기 K번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A가 K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K번 일어날 확률. 이걸 토대로 밑에 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녀석은 NC0의 P의 빵승, Q의 N승이 되고요. NC1의 P의 1, Q의 N 빼기 1, NC2 P 제곱 Q N 빼기 2, NCK PK Q N 빼기 K, NCN PN Q0이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모든 확률이 됩니다. 한편 여기 있는 합계는 모든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 게 1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은 즉슨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수들이 모두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밑에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NC0, P0, QN 플러스 NC1, P1, QN 빼기 1부터 NCN, P0, Q의 N승을 정리한 게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얘를 한번 시그마로 바꿔볼게요. 얘는 i는 0부터 n까지 NCi의 PI의 QN 빼기 i가 되죠. 이 녀석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배운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P 더하기 Q의 n승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P 더하기 Q가 바로 1이죠. 그래서 얘는 1의 n승이 돼서 1이 됩니다. 이항 정리는 이제 이항 분포의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쉽게 쓰일 수 있어요. 이제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시립대학교 수리논술에서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정의를 이용하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식을 조작을 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마냥 쉽지만은 않아서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m, p를 따르면 평균은 mp가 되고 분산은 mpq가 됩니다.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은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평균은 r로 써봅시다.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pr이 되겠죠? pr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썼던 정의에 따라서 r 곱하기 ncr의 p의 r승 q의 n 빼기 r입니다. 여기서 r 곱하기 ncr을 한번 변형을 좀 해볼게요. ncr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 앞에 r이 있으니까 얘를 r 팩토리얼이랑 만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저 n 빼기 r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뺀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n은 바깥에 그리고 n 빼기 1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것만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n 빼기 1에서 r 빼기 1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이 식은 r에다가 0을 넣으면 그냥 0이 돼버리죠. 이 전체 식이. 그래서 이 식을 r이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r이 1로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n 곱하기 n 빼기 1 c r 빼기 1에 p r q의 n 빼기 r이 되죠. 이제 여기서 p를 하나만 뽑아볼게요. 그러면 np가 나오고 r은 1부터 n까지 n 빼기 1 c r 빼기 1 하고 p에 하나 뽑았으니까 r 빼기 1이 나오고 더 n 빼기 r을 또다시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np에 p 더하기 q에 n 빼기 1승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항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그냥 np가 됩니다. p 더하기 q가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평균의 공식이 np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다음으로 분산을 증명해 볼게요. 분산은 조금 더 복잡해요. 먼저 분산은 아까 증명했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라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그러면 먼저 제곱의 평균은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은 0부터 N까지 R제곱에 NCR에 P의 R승, Q의 N 빼기 R승입니다. 이 녀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R제곱은 R제곱 빼기 R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R에 R 빼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왜 이런 변형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시 써보면 R은 0부터 N까지 R에 R 빼기 1 플러스 R NCR, PR, Q의 N 빼기 R이 됩니다. 한번 나눠서 써보면 R은 0부터 N까지 R에 R 빼기 1에 NCR, P의 R, Q의 N 빼기 R 플러스 R은 다시 0부터 N까지 R에 NCR에 P의 R에 Q의 N 빼기 R입니다. 네, 이 녀석은 아까 저희가 계산을 했었죠? 이 녀석은 지금 여기 있는 형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나올 겁니다. 이 녀석은 NP예요. 저희는 저 왼쪽에 앞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또다시 이 녀석을 또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이 녀석은 R에 R 빼기 1의 콤비네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N팩, R팩, N 빼기 R팩이 되고 다 삭제해봅시다. 그러면은 R 빼기 2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 N 빼기 R을 또다시 N 빼기 2에서 R 빼기 2를 뺀 다음에 전체 팩토리얼 한 걸로 합니다. 얘는 N 빼기 1은 바깥에 뽑아서 N 빼기 2 팩토리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이 식만 남기고 나머지는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죠. N 빼기 1에 N 빼기 C, R 빼기 2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평균의 제곱은 제곱의 평균은 똑같이 R은 0부터 N까지 N 빼기 1에 N 빼기 2C R 빼기 2인데 그리고 P의 R승인데 이 R을 또다시 R 빼기 2로 바꾸고 앞에다 P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네, Q도 N 빼기 R인데 얘는 N 빼기 2에서 R 빼기 2를 뺀 거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NP라 그랬죠? 저희는 P 제곱에 N 빼기 1 하고 이 녀석이 바로 시그마를 또 1부터 0부터 N까지 쭉 더해주시면 바로 P 더하기 Q에 N 빼기 2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또다시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분사는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됐으니까 방금 계산한 P제곱 N 빼기 1 플러스 NP에서 N제곱 P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NP 빼기 NP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NP로 묶으면 1 빼기 P가 나오는데 1 빼기 P가 Q였죠. 그래서 NPQ가 나오고 증명이 끝납니다. 분산의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네, 정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계속 뽑아내면 됩니다. 핵심은 이렇게 NP를 뽑아내는 것. 여기서도 NP를 계속 뽑아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뽑아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거니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가 계속 쓰였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고 혼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수리논술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고 먼저 범위를 지어줄게요. 이 모든 실수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스몰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먼저 확률 변수 x가 n부터 n 사이에 있을 확률은 n부터 n까지 fx dx 덕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넓이가 확률이 돼요. n까지가 바로 확률입니다. 평균은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분산은 자료에다가 평균의 제곱, 얘가 지금 m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또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기호 인테그랄이랑 하배기호 시그마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정의는 사실상 이산 확률의 변수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음 밑에 있는 공식도 적분에 대해서 똑같이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증명해 볼게요. 분산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빼기 m의 제곱에 fx dx였는데 이 녀석은 이제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fx dx 빼기 2m의 알파 베타 xfx dx 플러스 m제곱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제곱의 평균이죠. 이 녀석은 2m이고 또다시 얘가 그냥 평균이죠. 또 m입니다. 얘는 확률의 이제 전체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m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m제곱 뺀 거,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됩니다. 똑같이 증명이 되고 가로 2번은 이한 확률 변수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결국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빼기 m의 완전 제곱에 fx dx. 확률 밀도함수도 양수고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양수가 되겠죠. 이것을 이용하면 또 넘기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성질과 이성질도 똑같이 증명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연습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랑 B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B 위에 한 점을 찍는 시행을 할 때 찍히는 점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은 0과 1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죠. 실수는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편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루트 x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y도 또한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를 미분한 게 fx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한번 증명해볼게요. 먼저 이 녀석의 정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썼죠. 0부터 x까지 fg dt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식을 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자명한 문제가 됩니다. 수리논술이니까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이거를 넘어갈 때 0부터 x까지 ft dt는 미분 가능하다 말을 써주면 좋겠죠.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였죠. 가로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저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y가 루트 x인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라지 y가 0과 스몰 y 사이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루트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또 얘를 정리하면 x는 0보다 크고 y제곱보다 작은 거죠. 근데 원체 x는 원래 0과 10 사이였으니까 이 녀석은 사실 생략을 해줘도 이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률 라지 y가 0과 스몰 y 사이에 있는 것은 라지 x가 y제곱에 있는 것과 같게 되겠죠. 집합이 같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 3번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로 1번이랑 가로 2번을 동시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0과 스몰 y 사이에 라지 y가 있을 확률. 자, 이 녀석은 이제 가로 2번에 의해서 x가 y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이 녀석은 정의에 따라서 0부터 y제곱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fx라는 것은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직선상에서 이제 저희가 찍히는 점의 좌표를 이제 아무데나 찍어서 찍히는 점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한 점을 찍는 시행이 랜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대응되는 확률 밀도함수는 10분의 1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확률 밀도함수를 넣는 10분의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적분을 하면 10분의 1 y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 1번에 의해서 양변을 y로 미분합니다. 가로 1번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0부터 어떤 변수까지 정의된 확률을 그 변수 x로 미분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인 fx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구해놓고 얘를 이제 y로 미분하면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d dy의 p 0 라지 y 스몰 y는 저 녀석을 미분한 5분의 1 y 이 녀석이 바로 라지 y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의 꽃이죠.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랑 두 상수 m과 시그마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정의될 때 얘를 바로 정규분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가 m입니다. 또 이 녀석을 기호로 라지 n의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면 평균이 스몰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게 밝혀져 있어요. 얘를 한번 식으로 써오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 일은 고등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자료를 하나 곱해야 되죠. x하고 지수함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빼기 m의 완전제곱 dx를 계산한 게 바로 스몰 m이 됩니다. 시그마 제곱도 똑같이 한번 써보면 밑에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x 빼기 m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써주면 되겠죠? 함수에 2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m의 완전제곱 dx 얘를 계산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믿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m이 0, 시그마가 1인 것,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를 z라고 표시하고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에다 0 넣고 시그마에다 1을 넣으면 이제 식이 간편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통계적 추정을 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통계적 추정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늘 그렇듯 통계 파트는 용어 정리가 필수입니다. 먼저 모집단.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수조사, 모두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조사는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임의 추출은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독립적으로 추출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학에서 랜덤,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이제 같은 확률이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편중되는 경향성이 전혀 없이 이제 모두가 같은 확률로 선택이 받아지는 것이죠. 추정이라고 하면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확률적으로 추측한다. 저희가 일부분으로 전체를 이제 유추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교재가 그렇듯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스몰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체 집단이죠. 저희가 알고 싶은 데이터들입니다. 한편 모집단으로부터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라지 x1, 라지 x2 해서 라지 xn이라고 하면 이들은 각각 x와 동일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것들이 표본이죠.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추출을 할 때마다 그 결과물이 바뀌겠죠.
얘네를 그냥 n개의 확률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바뀌는 값들입니다. x랑 완전히 동일한 변동성을 갖고 있겠죠. 이들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다 표본 집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각각 x바, 라지 s제곱, 라지 s로 표기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x바는 제 n개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냥 표본을 다 n개를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표본 분산인데 이 표본 분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는 그냥 표본이었죠. 얘는 표본 평균이에요. 그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빼니까 뭔가 표본 편차를 생각하는 것 같죠.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표본 편차, 그러니까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 n 빼기 1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왜 라지 S 제곱을 n 빼기 1로 나누는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저희의 목표는 이제 표본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본을 고를 때 잘 골라야 이제 모집단에 있는 분산을 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표본 집단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뭐 x바 혹은 뭐 라지 s 제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표본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엔 모평균이랑 모분산이죠. 얘네 둘을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을 정의를 할 때 최대한 모평균이랑 모분산에 가깝게 정의를 해주어야 이제 좋은 통계적 추정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정의가 저희의 직관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 이유는 이 정의가 바로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잘 수학적으로 따여진 정의인 겁니다. 저희 n 빼기 1로 나누는 이유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분산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밑에와 같습니다. 표본 분산도 결국 확률 변수라 그랬죠. x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표본 분산에다가 평균, 즉 기대값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라고 쓰는 거는 expectation. 영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즉 기대값이죠. 그래서 녀석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n 빼기 1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라지 S 제곱의 평균은 정의에 따라서 라지 S 제곱이 어떻게 됐었냐면 n 빼기 1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서 x바의 제곱을 이렇게 뺀 것이었죠. 이를 계속 계산해 봅시다. 얘는 먼저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n 빼기 1이 맨 바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기대값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빼기 2 x바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플러스 i는 1부터 n까지 x바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n 빼기 1분의 1에 분가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기대값에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빼기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죠? x바가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겠죠. n을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nx바예요. 얘는 2n x바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그냥 x바의 제곱을 n번 더한 거니까 nx바의 제곱이 됩니다. 이 녀석을 다시 쓰면 n 빼기 1분의 1하고 i는 1부터 n까지 기대값에
제곱 평균 빼기 n배의 기대값의 x바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x로부터 저희가 xi들을 이렇게 골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20m이 될 거고 이 녀석은 xi들의 평균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분산도 시그마 제곱인데 또한 이는 xi의 분산도 그렇겠죠. 근데 이 분산은 대평평제였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쓰여져야겠어요? 시그마 제곱에서 m제곱을 더해야 이제 시그마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반영을 하면 이 녀석이 바로 시그마 제곱에서 m제곱을 더한 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n배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고 얘는 n배의 평균의 그리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쓴 것이냐면 이 녀석 또한 바의 제곱은 이제 재편평제 공식을 쓴 거예요. 켤레의 분산 플러스 이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증명을 할 건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는 m제곱이 나오죠. 교과 개점에서 이미 나오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고분산에다 n 나눈 거랑 똑같다.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 n 빼기 1분의 n 시그마 제곱 그리고 nm 제곱이랑 nm 제곱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빼기 시그마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n 빼기 1이 나와줘서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여기가 왜 n 빼기 1이냐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증명을 한 건데 이 마지막 증명 과정을 보시면 이 마지막 파트가 n 빼기 1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n 빼기 1을 약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n 빼기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치면 이제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해야 모분산을 잘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다가 요약본을 다 써놨어요. 즉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나오도록 하려면 n 빼기 1로 나누어야 저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값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s제곱을 n 빼기 1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론하는데 좋은 추정치 에스티메이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교과서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n이 이제 좀 충분히 크다면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랑 모분산 혹은 표준 편차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모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 대자수가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는 경우는 이제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모평균 m은 항상 일정한 상수지만 x반은 추출된 표본 x1, x2, xn의 값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확률 변수, 즉 정해지지 않는 값이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확률 변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x바의 확률 분포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통계적 추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썼던 결과물이 있죠. 이 녀석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분산은 원래 모분산에서 크기만큼 나누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의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교과서에 이 증명들이 있었는데 이제 2015 개정 이후로 나온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확률 변수들이라 했죠. 이 표본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더한 것의 분산이 각각의 분산이 더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mutually independent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확률이 혹은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것만 정의를 하고
확률이 독립인지 혹은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는 것의 정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증명을 뺀 것으로 제가 추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기록은 해놨지만 밑에 증명도 간단히 써놨어요.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다뤄볼 수 있는 교과과정상의 모든 증명들을 다룬 것이 됩니다. 사실 확률과 통계 파트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수리논술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서울권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 그리고 등산위권 대학에서 이제 응용 문제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것, 특히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 막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이제 서술을 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률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용어들 있죠. 호분 공간, 시행,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 정리했던 용어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모집단과 표본 분산은 어떤 것인지,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꼭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